오늘도 영민한 DJ 우리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네. 오전까지만 해도 시장이 굉장히 주춤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또 오후부터는 빨간불을 켜면서 크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건 좀 어떻게 지켜봐야 될까요? 오전에 한 11시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그냥 머뭇머뭇거리면서 오늘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눈치 보기 장세 네. 이런 분위기가 좀 강했었는데 11시가 넘어가면서부터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살아나기 시작하더니 코스피 지수도 장중에 다시 2,200포인트 회복 시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네. 코스닥도 오늘 외국인들이 그래도 한 500억 넘게 지금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뭐 제약바이오 업종도 올라오고 또 아침에 좀 주춤거리던 2차 전지 종목들도 반등이 좀 들어오고 네, 있고요. 맞아요. 전반적으로 뭐 시장 분위기가 또 좀 긍정적인 방향이 연출이 좀 되고 있다. 다음 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나면서 이번 한 주는 사실 미국 고평가되어 있는 기술주들이 좀 쉬어가는 그런 한 주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NC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이제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조금 받았는데 새롭게 부각되는 종목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바닥권에서 꿈틀대고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 그리고 IT 업종 안에서도 뭐 PCB와 관련된 종목들 대덕전자라든지 심텍이라든지 오늘은 코리아 서킷 같은 이런 종목들까지 동반해서 또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반도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세대 교체 DDR5와 관련된 또 기술 표준이 또 결정이 되면서 그와 관련된 또 수혜주들이 부각이 되고 있고 오늘은 또 퀄컴이라는 기업이 스냅드래곤이라고 하는 또 퀄컴이 자랑하는 또 반도체 칩을 삼성의 파운드리 쪽에 물량을 맡길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네, 가능성이 맞아요. 또 제기가 네. 되면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 넷패스라든지 테스나라든지 AD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또 급등하고 있잖아요. 오랜만에 상승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바닥권에서 IT 종목들이 그동안에 상당히 좀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스템 반도체 쪽은 조금 소외되어 있었는데 그쵸. 이제 이런 기업들까지도 뭔가 또 모멘텀이 좀 생기면서 다시 꿈틀대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잖아요. 다음 주에도 저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금요일은 뭐 하는 날일까요? 김영민 매니저의 토요일 방송도 기다리는데 다음 주는, 이번 주는 제가 토요일 방송 없는데요. 네. 금요일은 다음 주를 위해서 주식을 사놓는 날이에요. 짜파게티 먹는 날이 아니고 주식을 사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종목 잘 지켜보셨다가 네. 다음 주에 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오후에 잘 준비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우리 영민 DJ가 그동안 짚어주셨던 종목들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매니저님, 네. 먼저 어제 언급해주셨던 우리 필옵틱스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네, 어제 그냥 이오테크닉스를 할 걸 그랬는데 항상 대장주를 그냥 하면 가장 좀 속편한데요. 필옵틱스 어저께 제가 13,400원에 매수 가격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 약간 좀 누르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뭐 차트를 보면 여전히 뭐 21선 눌림목 구간 잘 진행되고 있고 이오테크닉스 못지않게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하반기에 이제 신작 스마트폰 출시를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 특히 부품주들 위주로 먼저 이제 강한 반등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카메라 모듈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FPCB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하반기 때 이제 투자 사이클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강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옵틱스는 양수겸장 하나는 2차 전지 쪽과 이제 연결이 좀 되어 있고 하나는 또 OLED 디스플레이 쪽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 쪽 그리고 삼성 SDI 쪽 양쪽에서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번이 또 제가 세 번째 공략을 하는 또 타이밍이에요. 네. 앞서 두 번은 아주 좋은 결과가 있었고 이번에 다시 한번 또 13,400원의 공략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서 직전 고점 또 시원하게 한번 넘어가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목표 가격은 16,000원으로 설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종목 리뷰 들어가 볼게요. 6월 4일에 언급해 주셨던 이 KMW인데 아무래도 뭐 5G를 대표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렇죠. 또 순조롭게 수익이 흘러가고 있어요. 네, 6월 초에 이제 61,200원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지금 뭐 15% 정도 수익 중인데 사실은 KMW를 포함한 오늘 5G 종목들이 오전장에 조금 이제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5G 종목들 특히나 에이스테크라든지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이번 주에는 또 오이솔루션 뭐 이런 기업들이 워낙 좀 강하게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고점 부근에서 약간의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 좀 소화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상승을 위한
숨고르기 과정이 진행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5G는 저는 지금이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KMW도 뭐 어느 정도 수익이 나 있긴 하지만 저는 8만 원대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면서 역사적인 신고점 한번 다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IT 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일련의 변화들이 결국에는 5G 투자, 특히 그 5G 중에서도 28GHz 이상의 고주역대에 대한 투자가 이제 진행이 좀 될 거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뭐 최소한 3조 원에서 많게는 5조 원, 해외에서는 뭐 중국, 미국, 인도, 유럽 전부 다 이제 하반기 때 5G 투자를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이 선반영된다면 저는 주가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지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또 5G 또 포트에 없는 분들은 반드시 좀 매수를 해 두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마지막 종목 리뷰로 들어가 볼게요. 6월 19일에 꼽아주셨던 미코거든요, 네, 매니저님. 미코가 지금, 네,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오늘 미코가 이제 다시 한번 또 20%가 넘게 이제 급등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오전장에 이제 제가 집계했을 때는 한 38% 정도였는데 거기서 지금 한 10%가 더 올라왔어요. 거의 한 5% 이상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코를 제가 이제 6월 19일 날 소개해드릴 때 이때도 사실 다시 재공략을 한번 한 거였거든요. 주가가 이제 여기서 한번 공략을 할 때도 무너져 내리면서 8,000원까지 이제 조정이 들어왔었고 그러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대반등이 들어오는 타이밍에 재공략 포인트를 말씀드렸었는데 요때 재공략하고 난 이후로는 추세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오늘 또 20%가 넘는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조만간에 다시 한번 정의선 부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이 또 접촉을 할 거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죠. 고체 산화물과 관련된 또 2차 전지 배터리 쪽에 고체 산화물과 관련된 또 논의를 좀 진행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제가 이제 이 미코라는 종목 소개해드릴 때 미코 바이오메드라는 진단 기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수소, 특히나 수소 연료전지의 또 핵심적인 기술이 될 수 있는 고체 산화물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자회사 또 코미코는 장비 국산화와 관련된 또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신용 비율도 거의 뭐 10% 가까이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좀 신용 비율이 좀 높은 그런 기업이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 종목이 이제 11,000원을 뚫어올릴 때 목표가를 달성을 할 때 여러분들께 아무리 신용 비중이 높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결국 올라갈 종목들은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오늘 다시 한번 전고점 근처까지 크게 급등이 좀 나오면서 시세가 좀 붙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오늘 조금 쉬고 있어요.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조금 쉬고 있는데 정의선 부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한번 만나고 2차 전지와 관련된 뭐 그린 뉴딜과 관련된 정책 수혜는 여전히 좀 남아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영민 매니저의 3가지 종목 리뷰 또 잘 들어봤습니다. 네. 문자 왔쇼. 네, 오늘도 문자 왔쇼. 사연들이 도착했는데요. 제가 문자 사연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예요, 매니저님. 9890님인데 27만 8,500원에 30% 대응 전략 좀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27만 8천 원 정도시면은 아마 요 정도쯤이 아닌가 싶네요. SK 바이오팜이 상장하고 난 이후에 SK를 이제 매수하신 것 같은데 결과는 뭐 비슷했을 것 같아요. SK를 매수하셨거나 SK 바이오팜을 매수하셨거나 주가는 결국 조금 흘러내리는 조정의 과정을 좀 거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7만 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지금 한 10% 정도 이제 손실 중이실 텐데 아마 22만 원, 23만 원 요 정도 구간에서는 저점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바닥을 좀 잡아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는 다시 한번 이제 매수가 근처까지 상승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SK 바이오팜도 마찬가지로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이제 바닥을 좀 잡는 저점에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 시도가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SK는 사실 자회사의 뭐 SK텔레콤부터 해서 SKC, SK바이오팜 등등등 해가지고 SK 계열사들을 워낙 많이 좀 거느리고 있는 기업인데 SK바이오팜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지금 거의 15조 가까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SK바이오팜의 지분 가치를 또 감안을 하면 SK는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SK바이오팜 지분을 또
또 매각한다라는 그런 뉴스들도 좀 있었는데 네. 매각 차익이 뭐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이제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하다. 반등 목표치는 30만 원 정도로 일단은 제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3153님 사연도 읽어드릴게요. 매니저님, SM인데요. 네. 34,000원에 비중은 30%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할지 네.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들 한 달 정도 전쯤에 한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6월 30일 날 갑자기 이제 시장에서 한알령이 뭐 공식적으로 해제됐다 어쨌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을 때 사실 실질적인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기업은 엔터주들이 이제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SM이라든지 JYP 엔터 그리고 YG 엔터 같은 이런 기업들이 거의 V자로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한번 했거든요. 아마 오늘 사연을 주신 시청자님은 34,000원에 이제 매수를 하셨다고 하니까 최근에 이제 딱 요 자리에 이제 단기 고점 부근에서 네. 이제 매수를 하고 하루 이틀 정도 조금 눌러주는 그런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고 주가라는 게 이렇게 V자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좀 숨고르게 하고 고점 부근에서 바닥에서 사신 물량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22,000원에 사신 분도 있을 거고 25,000원에 사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차익 실현 욕구들이 좀 생길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점 부근에서 이제 속도 조절 한번 하면서 매물 소화 과정 거치고 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SM이라든지 뭐 JYP 엔터, YG 엔터는 저는 뭐 하반기 이후 그리고 내년까지 본다라고 하면 코로나19가 좀 변수기는 한데요. 실적도 조금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고 이제 새로운 아티스트들이 이제 활동을 이제 막 재개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목표 가격은 37,000원까지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제시를 좀 해드려 볼 테니까 조금만 더 보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 한번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오늘도 우리 영민 DJ가 준비한 원샷 원킬 종목이 또 있죠? 네, 다음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좀 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네. 되는 종목. 첫 번째는요. 11,100원의 파트론이라는 기업을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삼성전기라는 기업을 분석을 좀 해드렸었는데 삼성전기는 카메라 모듈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또 MLCC, 어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기 부산 사업장을 방문을 하면서 또 MLCC와 관련된 부분들 강조를 좀 많이 했고 삼성전기는 국내를 이제 대표하는 소재 부품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카메라 모듈도 만들고 MLCC도 만들고 뭐 안테나도 만들고 FPCB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소재들을 많이 만드는데 삼성전기의 어떤 스토리와 같이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파트론이라는 기업이거든요. 오늘 제가 파트론을 한번 분석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일단 열어보면 주가는 뭐 상당히 좀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야말로 작년 하반기 때 이제 제가 주봉을 좀 열어드리면은요. 18,000원, 19,000원까지 작년 6월 달에 급등을 한번 했다가 그 이후로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좀 쏟아져 내렸죠. 많이 밀린 이유가 삼성전자의 어떤 ODM 정책 때문이에요. ODM 정책이라는 게 카메라 모듈, 특히나 이제 중저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은 국내 기업보다는 중국 기업들이 또 훨씬 싸게 잘 만들기 때문에 뭐 중저가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평준화가 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량들을 이제 중국 쪽에 많이 넘겨주다 보니까 중저가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또 파트너의 주가는 어떻게 보면 그게 악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네. 저도 질문이 있는데 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스마트폰도 또 많이 안 팔렸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 때 스마트폰 부품주들의 주가가 전부 다 부진한 흐름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반기 때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가 삼성전자도 신작 스마트폰 8월 되면은 노트 20 그리고 갤럭시 폴드 2 출시를 할 거죠. 애플도 5G 스마트폰 그렇죠. 뭐 OLED가 전부 다 탑재된 최소 이제 3개 이상의 새로운 스마트폰 모델을 공개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하반기 때는 이제 스마트폰 출하량이 또 회복이 좀 될 거기 때문에 중저가 카메라 모듈은 뭐 원래 돈이 좀 안 되는 사업 쪽이고 이제 고사양의 이제 카메라 모듈은 파트론과 이제 MC넥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파트론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카메라 모듈 쪽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5G용 통신 안테나 때문이에요. 요즘 우리 IT 시장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해외 기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퀄컴이라는 기업이에요. 며칠 전에 이 퀄컴이라는 기업이 통신 5G 모뎀 칩과 통신 안테나를 연결시키는 FPCB 케이블을 만드는 우리나라의 이제 DKT라는 기업, BH의 자회사죠. 이 DKT라는 기업의 그 통신 케이블을 기술 인증을 해줬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두 기업이 상한가까지 직행을 할 정도로 급등을 했죠. 그리고 오늘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페스라든지 테스나, AD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급등을 하는 이유가 바로 퀄컴이 파운드리를 삼성 쪽에 이제 좀 맡긴다. 네. 자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스냅드래곤이라고 하는 이런 반도체 칩을 삼성에서 이제 생산을 할 거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잖아요. 그쵸. 근데 바로 이 파트론도 그런 퀄컴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뉴스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요 뉴스 화면을 좀 보시면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론이 바로 퀄컴하고요. 인베디드라는 건 이제 내장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인베디드 5G 통신 모듈을 이제 개발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가 언제 나왔냐면 작년 6월 달에 나온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작년 6월에 나온 기사를 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느냐. 파트론이 작년 6월에 퀄컴하고 인베디드 5G 통신 모듈을 개발을 했다라는 거고 이제 양산이 시작되고 있는 단계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파트론이라는 기업은 카메라 모듈 쪽에서 이제 가장 많은 매출이 나오고 있지만 5G 이제 통신 안테나 쪽에서도 분명히 이제 새로운 매출이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과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 이런 기사가 떴었다면 파트론의 주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IT 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변화들은 결국은 5G 투자와 함께 연동되고 있기 때문에 5G와 관련된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 또 통신 안테나를 만드는 기업들, 5G에 들어가는 또 MLCC를 만드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새로운 주도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파트론 뭐 주가는 지금 많이 좀 주저앉아 있는 저가권이기 때문에 충분히 편안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중기적인 관점으로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매수 가격은 1,100원 말씀드렸고요. 목표 가격은 12,000원, 손절 가격은 9,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샷 원킬 종목으로 꼽아주신 이 한 종목 또 오후장에서 잘 흐름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또 준비되어 있는 마지막 또 한 종목이 있다고요. 또 한 종목은 188,500원의 SK바이오팜이라는 종목이에요. 앞서 제가 SK라는 종목이 오늘 또 공교롭게 네. 진단을 좀 해드렸었는데 바로 SK바이오팜과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저는 이제 저점이 한번 나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약바이오 기업들 제가 최근에 또 이번 주에는 ABL 바이오라는 기업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레고캠 바이오도 제법 강하게 반등이 들어오고 있고요. 엔지캠 생명과학도 또 저점 찍고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죠. 오늘 그리고 SK바이오팜이 어제 오늘 이틀 동안의 양봉을 만들면서 저점 회복 시도가 지금 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200에 조기 편입될 가능성이 거의 100%거든요. 9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때 코스피 200에 조기 편입이 된다면 네. 아마 그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대기 자금들이 주가를 조금 들어올릴 수 있겠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반등을 이용하는 이제 트레이딩 공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요. 188,500원 매수 가격 말씀드렸고 목표가는 일단 뭐 어차피 트레이딩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22만 원까지 1차 목표가 설정을 한번 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7만 6천 원 조금 짧게 17만 6천 원 손절 가격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꼽아주신 이 두 종목들 오후장에서 흐름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더 궁금해하실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한 무료 방송 안내해 주실까요? 네, 오늘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 외에도 시장에 이제 새로운 주도주들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런 트렌드의 변화가 새로운 또 주인공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 보셔야 되는 종목과 업종 분석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오후 4시 또 무료 공개 방송 많이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